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소식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확인하시죠. 경상남도가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노거수 도감인 경남보호수 300선이 취재 결과 오류 투성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 경상남도와 부산시 단체장과 시 도의회가 폐기했던 불경 메가시티를 재추진하자는 제안이 부산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총선용 이슈 띄우기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법인 택시 업계가 구인난과 고령화 때문에 전체 면허 차량의 10% 정도가 멈춰섰습니다. 경남 지역 노거수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노거수를 찾는 사람들의 박정기 대표와 함께 노거수의 가치를 짚어봤습니다. 경상남도가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거수 도감인 경남보호수 300선을 제작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까 나무 종류가 잘못 적히거나 재원이 실제와 차이가 있는 등 다수의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양군 보호수인 삼산리 꽃개오동 나무. 여름이면 화양꽃을 피워 화사함을 자랑하며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가 펴낸 경남의 보호수 300선엔 개오동 나무로 적혀 있습니다. 꽃개오동 나무와 개오동 나무는 잎과 열매의 모양과 크기, 꽃의 색깔, 학술명까지 모두 다릅니다. 역시 함양군 보호수인 운림리 반송. 경남의 보호수 300선엔 가슴 높이 둘레가 4.5m로 돼 있는데 실제로 측정해보니 2m 안팎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난해 8천만 원을 들여 만든 이 책에는 이런 오류들이 많습니다. 책이 나온 뒤 전문가와 언론들의 지적이 있어 이런 정오표도 다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오표조차도 가슴 높이 둘레가 실제와 다르거나 책의 애초 기록을 그대로 둔 것들도 있습니다. 용역 수행자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도감 형식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높이와 가슴 높이 둘레만 있고 가지폭이나 밑동 둘레 등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사진을 왜곡한 겁니다. 가로 세로 비율을 임의로 편집해 실제 크기나 경관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이 허다합니다. 전체 사진을 부분만 잘라 넣은 무성의한 것, 화질이 조잡한 것, 구도가 초보 수준인 것들도 있습니다. 가지폭을 줄어들게 축소해 노거수 특유의 가지 펼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로서 도감으로서 책의 성격상 심각한 오류입니다. 또 시군 보호수만 담는다고 해놓고선 천연기념물과 도기념물을 담아 나무의 지위를 낮췄습니다. 경상남도는 수의 계약을 한 업체의 오류들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고 감독을 제대로 못한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협상을 위한 계약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상당히 좀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경상남도는 필요하다면 다시 정오표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혈세 8천만 원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김해 양산시의 부산시 편입 주장에 이어서 최근엔 부산시 의회가 불경 메가시티를 재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현 단체장과 시도의회가 폐기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재추진 가능성이 낮고 총선용 이슈 띄우기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기된 불경 메가시티를 재점화한 건 국민의힘 강철호 부산시의원이었습니다. 불경 메가시티 재추진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이를 내년 4월 총선 지역 1호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쏘아 올린 메가서울 이슈에 김해와 양산을 통합하는 메가부산 이슈, 이어서 불경 메가시티를 다시 하자고 나선 겁니다. 불경 메가시티는 지난 2018년 6월 동남권 상생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거쳐 올 2월 최종 폐기되기까지 약 5년이 걸렸습니다. 불경 메가시티가 재추진되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까? 지방자치법 개정을 제외한 비슷한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셈인데 가장 먼저 불경 시도지사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합동추진단 구성과 정부 승인도 선행돼야 합니다. 불경특별연합 귀화관 마련도 만만치 않은 과정입니다. 각 시도의 의원 수와 임기를 논의하고 청사 소재지 등을 정해서 귀화관을 짜야 하는데 과거 이 귀화관의 주요 쟁점 논의를 위해 시도의회 위원장 등 관련 회의만 12차례나 열렸고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다시 추진하려면은 3개 시도의회가 또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또 의원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논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재추진이 어려운 건 물론 전체적인 절차를 고려하면 재추진에 최소 2,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의회 내부 논의도 없이 또 지역과의 교감도 없이 그야말로 불쑥소환된 불경 메가시티 재추진 제안은 뜬금없고 무책임하다는 비판 속에 공감대를 얻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울산 지역 법인 택시 업계가 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해서 전체 면허 차량의 10% 정도는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택시기사 입사를 외면하면서 택시 운전사들의 구인난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법인 택시 업체 차고지, 주차돼 있는 차들의 번호판이 떼어져 있습니다. 회사가 영업용 차량을 사고도 기사를 구하지 못해 번호판을 반납하고 운행을 중단하는 휴업 처리를 한 겁니다. 울산 전체 법인 택시 2,068대 가운데 이렇게 휴업한 택시들은 13%가 넘는 283대에 달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기사들이 올까 싶어서 오면은 또 차량을 줘야 되니까 그래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지하철이 없는 울산에서 시내버스와 함께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법인 택시가 구인난에 빠졌습니다. 2019년 2,000명이 넘었던 울산 지역 법인 택시 기사 수는 해마다 줄어 지난해 1,678명을 기록했습니다. 울산 택시 회사들이 가진 법인 면허의 81%만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젊은 층이 배달업 등에 몰려 택시 입사를 외면하면서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의 60세 이상 개인 법인 택시 기사 현황을 보면 이들의 비율이 56에서 69.5%로 급격히 뛰었습니다. 법인 택시 업계는 정부 차원에서 법인 택시에 개인 택시처럼 출퇴근과 업무 시간이 자유로운 고용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사간에 합의를 해서 시간도 합의하고 임금도 합의하고 그래서 근무 환경 그런 근무 환경이 되고 나면은 아마 더 오지 않겠느냐. 한편 울산시는 택시업계 경영난을 돕기 위해 현행 차량 연령이 6년인 법인과 9년인 개인 택시를 2년씩 늘리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네,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경남 지역엔 이런 노거수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직격 인터뷰에서 한 분을 초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노거수를 찾는 사람들 박정기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마을마다 마을을 대표하는 큰 나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흔히 볼 수 있었던 노구수가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있어도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죠. 이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개발, 특히 이제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넓혀지는 과정에서 많은 노구수들이 훼손되고 또 죽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환경오염, 특히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극한적이고 아주 불규칙한 날씨가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되니까 노구수가 제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이유로서 우리들이 노구수에 대한 관심이 차차 옅어지지 않느냐. 이게 이제 아주 노구수가 많이 사라진 이유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노거수를 관리하고 좀 보존해야 될 텐데 대표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노거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셨습니까? 저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농경사회였다면 지금은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노구수는 한적한 시골에 있지 않습니까? 예. 찾아갈 수밖에 없고 제가 노구수를 찾아다닌 지가 30여 년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노구수가 농촌의 자연 또
그 농촌의 풍경과 어우러진 아름다움에 취해서 찾아다녔다면 근래 한 10여 년 동안에는 노거수를 발굴하고 조사하고 또 세상에 알려서 보존 대책을 주문하는 연구 목적으로 주로 찾고 있습니다. 예. 그 연구를 하실 때 노거수의 어떤 생태학적 그리고 인문학적 가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특히나 어떤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오래된 큰 나무 노거수의 고유한 가치와 매력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 아주 남다른 가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거수는 그 자연유산이자 문화자산이라고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역사이겠죠. 그래서 노거수를 생태적 가치와 인문학적 가치를 동시에 지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한 드라마에 나와서 유명해진 이른바 우영우 팽나무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일찌감치 이 나무의 가치를 알려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영우 팽나무 창원시 대산면 북부리에 있는 팽나무죠. 이 나무를 제가 2014년 겨울에 처음 찾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15년 4월에 세상에 알렸습니다. 예. 사람들은 제가 이 나무를 처음 발견했다고 하는데 마을 뒷동산을 400년 가까이 이제 지켜온 팽나무를 외지 사람이 제가 처음 발견했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요. 정확하게는 제가 이 나무의 가치를 세상에 알렸다고 해야 바른 표현이겠죠. 이를테면 이제 재원의 우수성이라 하는 크기와 건강함, 또 주변 풍경과 어우러진 경관미학, 그리고 당산재, 당산 문화로서의 민속학적 가치를 세상에 알렸다고 봐야 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찾아서 이 우영우 팽나무의 생육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일시에 또 이후에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거수 생육 영역인 또 뿌리가 활동하고 있는 땅을 밟다 보니까 노거수를 하면 이제 사람으로 치르면 노인, 어른에 속하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온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밟는 만큼 그 반대급부로서 또 보다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도 상태가 그다지 이제 좋지 않아 보이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거수를 관리하는 기본적인 이를테면 또 물을 준다든지 거름을 준다든지 병해충 방제를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관리에 충실해야 되고요. 노거수가 가지는 혜택 또 아름다움은 취하면서 정작 그 노거수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게 올바른 우리가 보존 자세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 우영우 팽나무를 비롯해서 우리 경남 지역에 있는 모든 노거수와 또 인간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찾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대표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노거수에 대한 애정이 듬뿍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노거수는 생태적으로 관리하고 또 문화적으로 이용할 때 지속 가능합니다. 노거수가 자라는 생육 영역에 빗물이 스며들고 풀이 자라는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효적으로 이제 노거수를 관리하는 행정에서 보다 세심한 생태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올 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주말에 이어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내일까지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진주가 영하 1도, 함안 영하 4도 내외로 강한 바람에 체감 온도는 이것보다 더 낮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영하 4도, 밀양 영하 3도, 창원 1도 내외로 춥습니다.
낮에는 창원 11도, 양산은 12도 내외에 머물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산청 영하 1도 내외로 영하권 추위를 보입니다. 낮에는 산청 11도, 합천 12도로 예년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4m 안팎으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부터 이 추위가 누그러지고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023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가 오는 19일까지 고성 국민체육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제425주기 조명연합군 전몰 위령제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사천 조명군총에서 열리고요. 합천군 이장연합회 한마음대회는 오늘 오전 11시 합천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남해군 제1기 자원봉사대학 졸업식은 오늘 오후 2시 남해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풀에서 열립니다. 남해군의 대표 특산물인 시금치가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늦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없었고 일조량도 좋아서 예년보다 품질이 좋아졌습니다. 평균 경매 가격은 벌크 출하 1kg 기준 2,892원을 기록해 작년 3,062원보다 소폭 하락했고 현재까지 생산량은 30톤가량 늘었습니다. 하동군이 실시간으로 일손 품앗이 정보를 공유하는 모바일 앱을 주식회사 인디언스와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하루 하동으로 이름 붙인 품앗이 앱은 고령화가 심한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고령의 농장주와 농장 구직자들이 쉽게 구인 구직 정보를 올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전국 곳곳에서 빈대가 잇따라 출몰함에 따라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빈대 집중 점검과 방제 기간을 운영합니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보건방역총괄반과 언론대응반 등 경상남도 합동대책본부를 꾸리고 숙박시설과 목욕탕 등 빈대 발생의 우려가 높은 곳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시 군별로 보건소에서는 빈대 전담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오늘부터 본청을 비롯한 7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별로 수능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경남교육청 종합상황실은 수능 당일 수험생이 원활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관공서와 국영기업체, 50인 이상 사업체,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로 모든 수험생들은 일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지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의 식사 공간은 시험장마다 별도로 마련합니다.